성균관대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통해 두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합격률 15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성균관대 편입 합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서성한 라인을 준비하는 편준생 분들이 성균관대 편입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합격하겠는데?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도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 오늘부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 스카이 제외 편입영어, 편입수학으로 갈 수 있는 최상위 학교 중 한 곳인데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지 제가 서성한 편입시험 스타일을 비교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서성한 라인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기출문제 난이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라인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선 서강대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수 모두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라는 게 일반적인 평판이에요. 수학도 정말 어렵지만 편입영어는 외국에서 수십 년간 살다 온 유학파 분들도 서강대 편입시험 앞에서는 겸손해질 정도예요. 특히 독해 파트 고난도 지문들은 해설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만큼 서강대는 서성한 라인 중 합격 컷 점수가 가장 낮고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라도 구멍이 있다면 범접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보다는 어려운데 서강대보다는 좀 더 쉽다는 평이 많으며 시험 스타일이 정석에 가까운 학교입니다. 영수 둘 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비율이 대체로 적은 편인데 정직하게 된 문제들이 정말 어렵다는 게 함정입니다. 인문계 편입영어 40문항에 70분, 자연계 편입영어 플러스 수학 25문항에 70분으로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험장을 갔을 때 긴장감을 고려하면 절대 충분한 시간은 아닐 거예요. 때문에 한양대는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정석대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간혹 시험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험장에서의 멘탈 관리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의 경우 편입영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성대 문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워 보이지만 막상 채점해보면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감 난이도와 실점수의 차이가 정말 큰 학교죠. 편입수학은 위 두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편입영어는 제일 쉽게 출제되는 만큼 합격 커트라인이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편입시험과 다르게 틀린 문제 하나가 큰 치명타로 돌아옵니다. 문제 유형 중 함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영어의 기본기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은 쉽게 함정 문제들의 늪에 빠지기 쉬워 어휘, 문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데요.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다면 기본기에 정말 충실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편입판에서 모든 학생들이 성균관대 문제를 풀어보면 합격을 꿈꾼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균관대 이공계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통합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합형은 편입영어, 편입수학 문항이 같이 있는 시험지를 배부한 후 제한시간 90분 안에 알아서 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파트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성균관대는 서류 반영이 높은 학교 중 한 곳입니다. 23년도 기준 일반 편입 자소서 40, 학사 편입 면접 20, 서류 20을 반영하죠. 다만 이런 반영 비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는 영어나 수학 하나만으로 편입이 가능했지만 서류 비중이 대폭 상승하면서 편입 트렌드는 변화했죠. 이렇게 트렌드가 변한 이유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 때문이에요. 편입은 학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해서 전공 지식 없이 3학년으로 입학하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즉 높은 필기 성적이 우수한 학교 생활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류 비중을 점점 늘려온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학생은 자기주도적이며 해당 학과에 진정성 있는 적합한 인재인가? 라는 부류를 서류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진정성 있고 퀄리티 있는 자소서가 편입 합격을 판가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균관대 자소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진부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 지원 동기부터 살펴볼게요. 지원 동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편입하는 이유가 학벌 세탁이 아니라는 걸 교수님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입니다. 특히 동일 계열의 경우 과가 같은데 굳이 편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할 때 단순 학벌 세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해당 학교 교수님들의 대학원 연구 주제나 논문 등을 스케치하고 관련 내용들로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교수님들의 눈길이 좀 더 가겠죠? 그리고 비동일계의 경우에는 문과에서 갑자기 이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갑자기 문과에서 이과로 편입을 결심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적대가 경영학과고 앞으로 전자공학과에 가고 싶다면
즉 내가 이 학과에 왜 가고 싶은지,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자공학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1번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2번 해당 학과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3번 편입학 이후의 학업 계획. 딱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만 작성해 놓으면 끝이에요. 그럼 모든 학교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특이한 문항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는 일부이기 때문에 우선은 위 세 가지에 대해 큰 줄기를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자소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만 작성한다면 남들이랑 다를 게 없어 메리트가 없습니다. 서류는 첨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를 모르고 아무 경험이나 박아놓고 첨삭만으로 돈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본질을 빠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만약 서울대 합격생 서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자소서는 준비 시기가 빠를수록 좋아요. 늦어도 9월 이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시험이 가까워진 10월, 11월에 시작을 한다면 파이널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막판 스퍼트 달리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자소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부 효율이랑 자소서 퀄리티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공부 시간도 벌면서 효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거죠. 주저하지 마시고 성균관대 서류 준비는 빨리 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셔서 원하시는 성대 합격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결국 연말에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균관대 자소서 작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성균관대 편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